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래도 휴전협정 이후에 한반도에서 이 정도면 평화가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평화였어요.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뭐 목발 지뢰 사건, 더 거슬러 가서는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또 판문점 도끼 사건, 뭐 그러한 이렇게 국지적인 도발 사태는 많았지만 전면전은 없었으니까 지난 70년간은 평화였습니다. 평화시대. 그런데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평화를 끝내자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평화를 끝내고 이 거짓말과 폭력과 이런 것을 일삼는 북한 공산 집단에게 공산적화의 기회를 내어주자. 이렇게 지금 감언이설로 하는 거죠. 공산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70년간의 그래도 평화로운, 즉 남북한 대치, 또 한미 동맹,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평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장평화, 이것을 해체하고 공산적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게 제공하자. 이게 4.27 회담의 목표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들이 공산적화를 원했든 공산적화를 원치 않았든 북한의 공산 집단은 이 남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을 악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반공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뭐 인권 탄압이고 뭐 이러니까 폐지하자는 것이 철모르고 우매한 얄팍한 어떤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반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 집단이 국토의 절반을 참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는 공평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몸에 맞지 않는다. 저쪽에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는 그런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허리가 반동강이 잘려진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허리가 반동강이 잘려진 그런 법을 입어야지 어떻게 북한 공산 집단이 없는 다른 나라와 똑같은 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북한 공산 집단이 이제 와해되고 자유민주 통일이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죠.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더라도 지금 나라가 반이 잘려서 지금 이렇게 무장평화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까? 문바들이 생각하는 바, 절대 공산적화 같은 이런 캐캐 묵은 소리 할 게 없다. 절대 공산적화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러한 안보관에 입각해서 너무나 지금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경직된 생활을 살아왔다. 이게 지금 문바 내지는 그러한 철모르는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소 불필요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런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느냐? 먼저 그 한미 동맹의 문제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가 처했던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의 그 처신은 너무 그 한미 동맹을 혜택만 입는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대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만 그래도 월남전에 그래도 전투병력을 파병함으로써 그래도 한미동맹의 한 축을 담당했죠. 그러나 그 이후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런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개입할 때 뭐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공병대만 보낸다. 뭐 전투병은 안 보낸다. 왜 그렇게 했나요? 동맹국이? 미군 병사는 거기서 이라크 전에 참전해서 이라크 군과 싸우다 또는 IS 군과 싸우다 또 무슨 많은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미군 병사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생포당해서 완전히 거기서 처형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몸을 사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투병력 참견했다가 뭐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난다. 중동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불지르고 폭탄 테러 하겠다고 또 그런 한국도 그 테러 대상에 집어넣겠다는 성명도 발표했어요. 그때 알카이다가. 전투병력 파병 안 해도 공병대만 보내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알카이다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도 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청 그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좀 마음에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몸 사리고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기만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평화협정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불완전했지만 지난 70년 동안 무장평화 어느 게 더 평화입니까? 나는 무장평화가 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김성태 의원이 그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 뭐 30대 김모라는 그 용의자가 주먹을 휘둘러서 그 주먹에 턱을 강타당해 갖고 린치를 당했는데 이런 비슷한 일 또는 이거의 10배, 100배 되는 일들이 지금 이러한 그 좌파 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우익 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국민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이 웃기는 거예요. 그럼 국민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국민의 뜻이 그렇다. 여론이 그렇다. 자기가 원하는 그 국민의 뜻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그 국민의 뜻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따라오는 국민들. 이 사람들만 자신들의 국민이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씨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 새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 나는 제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
새 세상, 새 한국, 새 정치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을 난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한 게 다 틀린 겁니까? 왜 우리는 맨날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럼 여태까지 틀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좀 개선하자 이 정도 선을 얘기해야지 뭐 새 나라, 새 시대, 새 정치, 새 한국 우익진영 내에서도 그런 기치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한국을 이루자 나는 그렇게 새자 붙여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새 같은 사람들이에요. 새. 예. 새로운 새자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 그런 새입니다. 새. 이번에 그 김성태 의원이 그래도 단식 투쟁하겠다고 상당히 결연히 나서서 해서 그 사람이 그 행동한 것 생각하면 정말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김성태 씨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지경으로 이렇게 파탄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 몇몇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단식 투쟁한다고 열심히 싸우는 거 보면 기특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공을 세우면 그래도 우리 자유 진영의 그 과거는 밉지만 그래도 조금 그 지분을 좀 허락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북한 헌법도 그렇고 두 나라 체제를 그 헌법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영구 분단을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네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헌법의 이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무장 평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장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 무장 평화를 유지하면 저절로 무장 평화가 비무장 평화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절로 북한이 고사하고 북한 체제가 도저히 그 체제로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는 북한인데 문재인 정권 내지는 문빠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저 산에 불씨 몇 개 있다 그래가지고 산이 불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우리같이 산에 불씨 한 점만 보여도 가서 그냥 물 10동이 부어가지고 아주 싹 불을 꺼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불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산에 그 불씨 몇 개 있어도 산불 안 나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겁니다. 예. 산이 이렇게 넓은데 저기 성냥불 몇 개 있다고 불이 나겠냐. 그렇게까지 과민하지 말자. 이게 이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게 안보 불감증이죠. 그 산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삽시간에 폭발적으로 그것이 대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씨만 보이면 가서 물 10동이 퍼부어갖고 완전히 불씨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무장평화란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자꾸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해 NLN선 그거 또 휴전선에 배치된 그 비무장지대 다 물리고 다 이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서로 간에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자. 분위기죠,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 그것보다는요, 무장 평화가 훨씬 평화입니다. 예. 서로 간에 무기를 휴전선에다가 대치하고 상대방이 겁나서 침략하지 못하고
그거를 깨겠다고 한 게 뭡니까? 핵합니까? 핵무기 아닙니까? 핵무기가 있으면은 뭐 아무리 휴전선에 무슨 뭐 저기 병력들이 배치돼도 우리가 핵무기 한 방이면 무장평화를 깰 수 있다. 이게 지금 북한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 간에 그냥 그대로 무장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무장이 해제되면서 평화가 옵니다. 저절로. 그럼 그 동안도 무장평화니까 평화로운 기간이에요. 예. 그 기간도 평화로운 기간을 지내는 거고 그 무장평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다음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북한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원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게 싫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괴멸되니까. 그건 괴멸되는 길이죠. 그러니까는 북한의 핵을 만드는 것이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이 문구 세력이 그걸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금 한반도에 지금 휴전선을 양쪽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무장평화 이거 나쁜 거 없어요. 무장평화란 개념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자기네를 공격한 자기네가 유사 이래 최초로 9.11 테러에서 본토를 공격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애국심으로서 지금 그 테러의 전쟁으로 지금 다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드론을 띄워서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그래갖고 지금 뭐 문제도 많죠. 예. 아무래도 그 드론 갖고 미국 본토에서 몇만 킬로 떨어진 나라에 가서 그거를 암살하는데 했으면 그게 정확하게 암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피해라는 거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장평화죠. 미국이 언제 평화 문제에다가 협정 맺고 평화를 추구했습니까? 우리 또한 이 무장평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무장평화. 지금 이러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택하고 있는 이런 선무장 해제, 이것은 절대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 씨의 전략은요,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한 발자국 하면서 먹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짝씩 오는 게임이 있죠. 그 순례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짝 접근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짝 접근해 오는 요게 지금 이런 좌파 세력, 종북, 문재인 세력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자신의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론이다 어쩌고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작전. 여기에 이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무궁화 꽃이 피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장평화가 훨씬 그게 안전한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습니다.